안녕하세요. 독일어쌤, 로사쌤, 로잘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브이로그나 이런 걸 많이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독일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한 약간의 썰을 풀어드리고자 해요. 독일어에서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여러분께서 명사의 성이 있다거든요. 명사의 성. 그거 왜 있나? 왜 있죠? 왜냐고 물어보면 저도 할 말이 없고 독일인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명사 앞에 붙는 관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에 따라서 관사의 모양이 바뀌는데 많은 분들이 이 영어나 독일어에서 관사 때문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왜냐면 이 관사라는 게 한국어에 딱히 없다라고 많이들 문법책이나 학원에서 말을 하기 때문인데요. 관사가 사실 한국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사는 모든 유럽어에 다 있는 품사 중에 하나인데요. 관사는 그 명사의 성과,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성을 나타내고요. 영어에서는 성이 없으니까 성을 나타내진 않고 명사의 성, 그리고 명사의 격, 그리고 그 명사가 화자와 청자가 서로 알고 있는지, 즉 특정인지 불특정인지를 나타내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가 관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한국어에 없다고 말하는 책이나 어떤 수업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국어에도 관사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친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카페에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고 있다가, 야, 근데 내가 어제 길에서 한 남자애를 봤거든. 그때 그 한이라는 단어 있죠. 그 한이라는 건 여러분,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하나라는 거야. 하나. 그쵸? 그게 영어에서는 어인 거고 독일어에서는 아인 혹은 아인의인 거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얘기를 계속 해볼게요. 내가 어제 길에서 한 남자애를 만났거든. 근데 그 남자애 정말 잘생겼었어. 자, 여기서 그 남자애. 자, 여기에서 그는 어제 봤던 그 한 남자죠. 그 한 남자를 특정하는 거죠. 이게 영어에서는 정관사, 즉 정이라는 거는 정할 정자죠. 정관사 더. 독일어에서는 der des dem den, die der der die, das des dem das, die der den die입니다. 잠깐만. 영어에서는 더 하나인데, 그쵸? 독일어에서는 16개가 호로록 나왔죠. 마치 기도문 외우듯이. 독일어의 관사가 성에 따라서 일단 달라요. 아까 제가 슥 지나면서 얘기했는데 아인 혹은 아이네라고 했잖아요. 아인은 남성명사와 중성명사의 일격, 즉 주격을 나타내는 거고요. 갑자기? 아이네는 여성명사의 주격과 직접 목적격을 나타냅니다. 제가 계속 주격, 목적격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격이라는 게 뭐냐면요. 결국엔 자격이에요. 자격. 격. 자격이죠.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 단어가, 이 명사가 어떠한 위치를 갖는지 나타내주는 게 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문을 한번 써볼게요. 남성명사, 독일어에서 대표적인 남성명사는 남자라는 뜻의 단어인 만이겠죠. 만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좀 흔하게 이제 독일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der Mann이라고 외웁니다. der Mann. der는 남성명사의 정관사인데요. 주격을 나타내는 정관사입니다. 그래서 der Mann 하면은 그 남자가라는 뜻이 돼요. 그 남자가 혹은 그 남자는 이란 뜻이 됩니다. 즉 주어 자리에 올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주격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der 자리에 제가 den이라는 정관사를 쓴다고 생각해 봅시다. den Mann. 그러면 이거는 그 남자가가 아니라 그 남자를이 됩니다. 그래서 이 then이라는 정관사는요, 남성 명사의 직접 목적격을 나타내는 정관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정관사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부정관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인만, 한 남자가 있다. 한 남자가라는 뜻이 되죠. 그런데 아이넨만이 되면 한 남자를이 됩니다. 갑자기 어려워지는 것 같죠? 자, 그러면 이 관사의 모양이 독일어에서는 굉장히 많이 변합니다. 영어에서는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아인만 혹은 아이넨만에서 그 아인과 아이넨이 영어에서는 어고요. 그리고 대야만, 데인만에서 그 대야와 데인이 영어에서는 더입니다. 그냥 한 가지 모양밖에 없는데 독일에서는 이게 모든 격에 따라서 그리고 명사의 성에 따라서 관사의 모양이 바뀝니다.
독일어 명사에는 성이 총 3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복수 명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테고리를 4가지로 나뉩니다. 4가지로 나누고요. 그리고 주격, 소유격,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이 있습니다. 주격은 주어죠. 그래서 뭐뭐는 있는 이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대여만에서 그 대여 있죠. 그러면 대여만 하면 그 남자 가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소유격은 뭐뭐의란 뜻이겠죠, 당연히. 근데 소유격은 대부분 많은 경우 명사의 뒤에서 수식합니다. 그래서 명사가 있으면 그 뒤에 소유격을 나타내서 그 뒤에 것의 뭐뭐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소유격은 좀 어려워요. 독일인 친구가 저한테 한 말이 독일어를 구사하면서 소유격을 제대로 구사를 한다면 그는 외국인으로 보지 않을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조금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시면서 소유격을 조금 늦게 만나실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시고요. 간접 목적격은 영어에는 없습니다. 영어에는 그냥 목적격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에게라고 해석을 하고 어떤 때는 를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독일어는 이 2개가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뭐뭐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총 격이라는 게 4가지가 존재를 하는데요, 독일어에. 주격, 소유격,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 말이 너무 길죠. 그래서 우리 예전부터 독일어를 공부하셨던 우리 선배님들께서 격을 나누어 놨습니다. 주격은 1격, 소유격은 2격, 간접 목적격은 3격, 직접 목적격은 4격. 이렇게 1격, 2격, 3격, 4격 이렇게 명칭을 만들어 놨거든요. 굉장히 간편하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께서 독일어 기초문법 집중반을 수강 신청을 했는데 첫째 날 빠진 거예요. 둘째 날 갔더니 갑자기 막 3격, 4격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간접 목적격이랑 직접 목적격을 나타내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 되면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게 독일어 진입 장벽 낮추기였는데 이미 이 설명만으로 약간 좀 피곤하죠. 근데요, 사실 독일어가요, 문법이 정말 촘촘하게 잘 만들어진 아주 탄탄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격에 대해서요, 여러분이 외우는 건 힘들겠죠? 근데 물론 외우는 건 좀 힘들고 짜증나는 과정이긴 해요. 근데 모든 외국어는 외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주격, 소유격, 간접 목적격, 직접 목적격의 형태를, 관사의 형태를 다 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문장에 써 있는 것을 봐도 어떤 게 무엇무엇이, 무엇무엇을, 무엇무엇에게 다 구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훨씬 더 명료해진다라는 아주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사가 이미 격을 나타내기 때문에요, 어순에도 약간 좀 구애를 받지 않아요. 이 관사 예를 들어서 대여만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대여만이라고 하면 대여만 예를 들어서 der Mann ist Peter. 그 남자는 페이터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어떤 문장이 den Mann으로 시작해요. den Mann. 그러면 그 남자를이죠. den Mann liebe ich 라고 하면 내가 그 남자를 사랑한다 라는 뜻으로 어순의 구애를 받지 않고 심지어 주어가 뒤로 빠지는, 주어가 도치되는 현상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이 한국어랑 정말 비슷해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걸 먼저 말을 하고 다만 동사만 2번째 자리에 위치하게끔 하면 문장 구성에는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거.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독일어나 다른 언어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어 많이 힘든 언어 아닙니다. 진입장벽 너무 높다고 겁내지 마시고요. 저랑 하나하나 부셔가면서 독일어에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Vielen Dank, Leute. Tschüss.